1번 다음 중에 참인 명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하는데 명제라는 것은 일단 참 거짓이 명확히 하지만 명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 그 명제 중에서 또 참인 명제를 물어봤는데 1번 가장 아름다운 산은 한라산이다 라는 말은 참 거짓을 떠나서 일단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객관적이지가 못하지 주관적이지 어쨌든 간에 가장 아름다운 산은 한라산이라는 것은 명제 자체가 될 수 없고 2번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런 것은 무슨 틀렸죠. 거짓이 명제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은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 명제입니다. 정삼각형은 세 내각이 같아야 됩니다. 일단 2번은 틀렸고 거짓이 명제고 3번이죠.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6이다. 맞지?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6이다. 개수라 뜻이니까 6개다 이 뜻이야.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가 있노? 1, 2, 3 다시 1, 2, 3 다시 1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1, 2, 3, 4, 6 12, 6개 맞네. 그래서 3번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3번은 답이고 4번은 x가 소수이면 x는 항상 홀수이다. 거짓이 명제지. 짝수도 한 개 있지 소수 중에. 맞지? 그래서 거짓이고 5번은 x가 실수이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거짓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같을 때도 있는 거잖아. 참인 명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2번 자, 전체 집합 U라 놈은 10 이하의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으니까 1, 2, 3, 점점점에서 10까지 자연수에게 지금 전체 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P라는 요 조건은 P 조건입니다. 하면 X는 홀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X는 홀수. 이게 지금 조건 P가 될 것이고 Q라는 조건은 X는 양의 약수이다 했잖아요.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이 Q라는 조건입니다. 주어진 조건 납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하겠는데 납P 그리고 Q 요놈의 진리집합을 물어봤습니다. 진리집합은 일단 납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P의 여집합 그게 납P의 진리집합입니다. Q의 진리집합은 Q집합 그 다음에 그리고는 교집합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리집합이지. 이걸 구하라 했고 집합을 되었다시피 그냥 바로 계산해 줬겠지만 요놈은 교환 법칙에 의해서 Q의 교집합에 P 여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태. 그렇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외워야 되겠지. Q, 차집합 P랑도 결국은 다 같아지거든요. 이걸 찾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다면 일단 그놈 각각의 진리집합 찾아보면 라지 P라는 진리집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X는 홀수이다니까 1, 3, 5, 7, 9 이게 라지 Q의 진리집합이 될 것이고 라지 P의 진리집합이고 이건 라지 Q의 진리집합은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상태겠습니다. Q에서 P를 빼고 나머지니까 요 Q에서 P를 빼고 나머지니까 Q에서 P를 빼갈 건데 이게 빼가네 1 빼갈 것이 맞지? 그 다음에 빼갈 수 있는 게 없나? 없죠? 맞지? Q에서 P를 빼고 남는 경우 나왔어 2, 4, 8만 남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2, 4, 8 이게 원하는 진리 집합이겠습니다. 이게 2번 답이 되겠네요. 3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P라는 조건이 보니까 P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그 다음에 조건이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는 거 이게 지금 P 조건이고 그 다음에 Q 조건은 조건 Q가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렇지 보다 작거나 또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게 지금 Q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뭘 맞는 거는 P이면 납Q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를 물었는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단 말은 그놈 각각들의 진리집합이 Q의 집합 한살표 방향으로 입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포항 관계를 만족하면 그렇다면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먼저 그놈들을
수직선을 표현할 거야. 부등식 범위가 나타나 있으면 항상 선생님 수직선을 이용하라 했는데 일단 이 P 집합이라는 건 여기 포함된다는데 P 집합이 뭔지 안 봤거든요. P 집합은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 3까지 마이너스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부터 해가지고 동그라미고 A 플러스 3이 여기 어딘가 있게 여기 지금 P라는 집합이 있듯이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낙Q지. 낙Q라는 건 Q를 부정했다는 뜻이잖아. 맞지? 이건 뭐가 되지? 일단 적어볼까? Q집합이 뭔지 봤더니 Q집합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그 다음에 또는 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Q집합이야. 맞지? 그놈의 여집합이란 말은 이건 반대로 말하고 있어. 맞지? 반대로 말하지. 반대는 이게 Q의 여집합. 빨간색이 Q 여집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 Q집합이라. 따라서 Q 여집합이 P를 덮어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만 덮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지금 Q 여집합. 요놈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요놈이 7이 돼야 되는 거지. 원래 Q라는 건 쎄 까먹고 시작하면 쓰니까 그놈이 여집합으로 빵뽕 이렇게 되는 상태. 맞지? 다음은 만족하기 위한 A 값을 보면 어쨌든 이 마이너스 A 플러스라는 건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된다는 말은 여기다 빵뽕 같아도 되는데 이게 점점점 근처로 와서 요놈하고 똑같은 포지션 자리에 있더라도 주어진 포항 확률을 만족하는 건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7이라는 놈이 A 플러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든지 여전히 같아도 돼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가 구할 건데 요 놈은 풀어봤더니만 마이너스 A라는 놈은 요래 될 것이고 됐어? 따라서 A는 풀어보시면 그놈 방향이 바뀌겠네. 이렇게 해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 풀어보니까 A는 넘어가서 4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면 주어진 A 값들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다음 명제 중에, 한번 4번. 다음 명제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음수. 그렇지? 그놈이 음수이면, 그렇다면, 명제가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 적어도 하나는 음수. 이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를 나타내겠습니다. 대우 명제.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에 각각 부정하고 포지션 자리도 바꾼 게 대우가 되겠죠. 하면 일단 요 놈을 부정부터 해야 되겠네.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라는 말에 부정. 무슨 말이지? 양수다. 맞나? A, B, C 모두 양수다. 맞나? 아니죠. 적어도 하나는 음수로 말은 음수 말고 나오시는 값은 양수가 있는 게 아니고 0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요. 맞지? 0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되잖아요. A, B, C 모두 양수다 라고 하면 안 되고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란 말은 음수가 하나도 없다. A, B, C 모두 음수는 아니다. A, B, C 모두다. 모두 음수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장난이지만 좀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다면 조놈 부정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놈이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부정입니다. 같다 그러면 조심하라는 뜻이야. 이게 답이 되겠지. 근데 그 답을 보니까 어딘가? 몇 번 있어? 답이 4분의 1이 바로 나옵니다. 맞지? 그게 답입니다. 그걸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라는 말을 부정하면 A, B, C 모두 양수다가 아니고 음수가 아니다. 음수가 아니다는 말은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조심하라는 뜻이었어요. 자, 5번 문제는 다음 보기의 명제 중에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일단 역과
대우가 참인 걸 물어봤는데 x제곱 기억해보니까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그렇다면 x는 y보다 크나? 이런 물어봤는데 자 일단 이게 본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되는 거죠. 일단 대우 명제부터 한번 찾아보면 대우 본 명제가 지금 뭐가 됩니까? 본 명제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하면 저거 있는 게 더 크다 해서 x가 더 큰 게 아니죠. 주어진 조건에서 xy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참이 됩니다. 항상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양수, 음수 때문에 OX 판단 문제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x가 양수, 둘 다 y도 양수였으면 xy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참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라는 놈이 요거 그렇지. 요게 지금 36 이렇게 하세요. 36이고 요게 25 하세요. 그럼 x제곱이 지금 36이고 y제곱이 지금 25야. 그러면 이건 주어진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죠. 요거 만족시켜야 돼. 그럼 무조건 x가 y보다 크냐라고 하면 x제곱이 36 된단 말은 x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6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6도 될 수 있잖아. x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었다 치자고. 맞지? y제곱이 25란 말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데 이놈은 5가 될 수도 있는 상태죠. 그러면 거짓이. 맞지?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항상 참이돼야 되는데 본 명제 자체가 지금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맞지? 따라서 대우 명제는 복구도 없이 거짓이지. 본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역 보자, 역. 역은 가정과 결론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본 명제가 지금 거짓이었습니다. 역인 명제는 이게 역인 명제지. 이렇게. 그리고 x가 y보다 더 크다면, 그렇다면 저거 하면은 더 커지니 이런 거죠. 참이 아니지. 자, 왜 그렇지 보자. 발레들 볼까? 양수나 조건도 없었습니다. 양수 조건 어디에도 없잖아.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만약에 1합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 참지 않잖아. 맞지? 저거 하면 이게 더 커지는 거 맞나? 거짓이네. 이것도 거짓이네. 역도 뭐다? 거짓. 본명제도 거짓, 역도 거짓. 따라서 대우도 거짓. 이해됐죠? 기억하겠습니다. 리언은 우리가 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지. 이거는 필요 충분 요거잖아. x 플러스 y 제곱이 는 제로이면 그렇다면 x 이꼴 제로 그 다음에 이거라면 둘 다 그렇다는 뜻이야. y고 0이다라는 명제는 3인데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xy라는 말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마지막에 다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야. 본 명제가 참이니까 당연히 그놈의 대우 명제는 볼 것도 없이 뭐가 참이죠. 본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고 역인 명제는 이 명제잖아. x, y 둘 다 0이면 둘 다 이건 둘 다 두 개 다 0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 당연히 0이지. 그러니까 그놈의 역이라는 명제도 반드시 뭐 지금 참이돼. 맞지? 다 참이네. 주어진 문제에서는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을 골랐으니까 니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지. 역과 대우가 모두 참. 그 다음에 이 명제도 참이고 이 명제도 참이면 맞지? 본 명제랑 역 명제 둘 다 참인 명제를 뭐 우리가 뒤에서 배웠지만 조건으로 따지는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말이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이 뜻이야. 그치? 이 말은 이 말과 똑같고 이 말은 이 말과 똑같다. 그 뜻이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디귿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디귿은 x가 양수이고 이거란 말은 둘 다 그렇다는 뜻이다. y도 양수나 둘 다 양수라면 그렇다면 이제 보니까 그렇다면 두 개 되어 있는 것도 양수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거 맞지? 맞잖아. 양수기도 하면 양수 되는 건 참이지 당연하지. 요 명제가 참이. 본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놈의 대우 명제 당연히 참입니다. 대우는 참이. 대우는 참이네. 그런데 역 명제가 보니까 거짓입니다. 두 개 더해서 양수라 해서 둘 다 x는 지금 뭐 3이라고 하죠. 맞지? y는 마이너스 1이라 친다면 두 개 더하면 양수는 낮지만 둘 다 양수는 하잖아. 이거는 둘 다를 말한다. 그놈의 역 명제는 거짓이 되니까 내가 어쨌든 원하는 것은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 명제를 찾았으니까 이역밖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다음 조건 P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 필요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이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이 뜻이지. P 명제 P랑 Q 명제에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은 OS 판단문제로 따지면 이렇잖아요. 주어가 나온 거지. P가 주어. 이게 P가 주어라고. 요놈이 필요 조건이란 말은 필요하다는 뜻이야. 화살을 받잖아. 필요하니까 맞는 거지. 이게 참이고, 이거는 거짓인 명제를 찾아라 이 뜻이지. 맞지? 이래 되는 명제를 찾아라는 뜻이고, 진리 집합들 간의 포함관계는 PQ가 포함관계가 이래 되는, 이게 지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지. 를 찾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인 것을 찾아라는 뜻이죠.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니까 기억은 이래 됐습니다. 기억은 1번인가? 1번은 P가 지금 P 조건이 X가 바로 적을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PQ 요래 한번 따져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니? 라고 하면 맞나? 잘 보겠습니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게 지금 P 명제지. P.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Q 명제. 맞네? 누가 더 크니? Q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명제는 뭐겠습니까? 거짓이죠. 맞지? 이 명제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는 게 당연한 거지. 여기 참. 내가 원하는 답이 1번. 1번이 내가 원하는 다시. 시험 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P가 Q이기야 필요 조건이지만 맞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 바보는 지금 반절에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왜? 이런 지금 포함문을 가지고 있지. 맞지? 누가 특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지. 지금 나들을 때. Q가 지금 더 크잖아. 그럼 이런 포함문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라는 뜻이지.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잖아. 지금 그걸 말했구나. 맞나? 맞지? P는 1보다 크다. 이게 P 맞죠? P고. Q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Q가 더 크니까 맞네. 이렇게 하면. 맞죠? 1번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2번은 X제곱이 1이랍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X는 1이냐 이런 걸 하는데.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다. 뒤에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부등식이지. 부등식은 수직선을 이용하여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되고, 지금 이거는 뭐야?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해집합을 이용하면 편한데, 요놈의 해집합은 뭐야? X제곱 1이라는 말은 X는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1, 이게 요놈의 해집합이죠. 맞지? 절대값 X가 1이라는 말은 X는 뭐가 될 수 있나? 마이너스 1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는 거지. 두 개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도 참이고 이 명제도 참이고 둘 다 참이야. 두 개는 무슨 조건이지?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어쨌든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 보니까 3번은 x 플러스 y는 제로로 돼 있고, 이게 지금 p 조건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따져야 되겠네. 요거를 따져보자. 자, 일단 요 말은 뭐냐? 요 말은 x 플러스 y가 0이라는 말은 x랑 뭐랑 같단 말이야? 마이너스 y가 같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맞지? 맞지? x랑 마이너스 y가 같다면까지가 가정이야. 그럼 x와 마이너스 y는 같은 거야. 그럼 이게 3인이 물어봤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y 넣으면 뭐하든 마이너스 y 넣으면 y제곱이잖아. y제곱. y제곱 따기 y제곱 2y제곱이지. 2y제곱 무조건 0이니까. 알잖아. y를 먼저 보니까. 알겠죠? 이 명제는 거짓인데 불구하고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0이래. 주어진 문제도 마찬가지로 xy는 실수 조건이 있거든. 제곱 따기 제곱 0이라고 하는 이게 나한테 주는 조건은 뭔데? x도 0이고 y도 0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거다. 둘 다 0인데 둘 다 0이니까 되는 것도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참이고 내가 원하는 요 모양을 만족하니까 3번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답을 찾으면 될 것이며 일단 4번하고 5번도 공부하는 거니까 왜 거짓이며 뭐가 잘못되는 것이며 무슨 조건인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얘기하고죠. 3번은 4번은 P라는 조건이 X는 Y보다 크다라고. 그 다음에 X분의 1, Y분의 1 되겠습니다. X분의 1, 그 다음에 Y. 자, 그렇다면 물어보죠. X가 Y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부동반이 바뀌냐 이런 거가 참이야겠지. 참이지. X랑 Y의 부호가 둘 다 양수라면 참이요. X, Y 둘 다 양수면 참이요. X, Y가 둘 다 음수라 하더라도 참이요. 그러니까 X랑 Y의 부호가 똑같으면 역수를 취하면 부동반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3, 2. 맞지? 역수 취하면 뭐야? 3분의 1, 2분의 1. 당연히 바뀐 게 맞아. 3이야. 근데 3 마이너스 2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역수처럼 맞아. 3분의 1 마이너스 1은 여전히 맞아. 그치? 양수.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는 말은 둘 다 양수일 때는 참인데 어디에도 x, y가 양수 또는 음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두 부호가 서로 같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야. 알겠지? 거짓이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것도 거짓이고 똑같은 의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이 되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조건일까라고 하면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맞지? 둘 다 거짓이고 어떤 조건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꽝입니다. 5번 문제에서는 x 3승이 1이라고 해요. x 3승이 1. 그 다음에 x는 1이라고 했는데 요 놈은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 x 3승은 1이란 말은 3차 방정식의 해집합은 원래 3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 놈은 실근은 1개 나오고 나머지 2근은 허근이 나올 건데 주어진 문제에서 x는 실수란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1밖에 없어. 맞지? 마찬가지로 이거는 x는 이렇게 했으니까 두 개랑 맞지?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거는 둘 다 참이 될 거니까 조건을 따지면 무슨 조건이 되나?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조건을 따지면 이건 무슨 조건이지? 충분 조건. 이놈은 필요 충분 조건, 내가 원하는 필요 조건. 맞지? 이건 아무 조건은 아니고 또 필요 충분 조건. 그렇게 해서 답을 얘기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6번의 답은 3번 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명제 단원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시험 쳤을 때 상당히 많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OX 판단 문제를 판단하는 방법하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제 OX 판단 문제는 차후에 이 상황이 올라가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행렬 OX 판단 문제라든지 그렇게 기억, 이형, 디귿, 삼거지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고.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 다음 두 조건 PQ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라고 했잖아. 주어지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조건을 줬다. 그럼 이게 나한테 주는 수학적 정보는 뭐냐 하면 PQ 사이에 참거짓 명제가 P가 주어니까 충분하단 말은 나오고 주는 거지. 나는 이 명제가 지금 뭐야? 이게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고 요 명제는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진리 집합들과의 포함관계는 PQ가 화살표 쪽으로 입을 벌어져야 돼. 다음 포함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라고 할 때 A가 물어봤는데 일단 이랬잖아요. P라는 조건이 왜 이랬지? P는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제로가 아니다. 이게 지금 P라는 조건. P 조건. 문제에서 Q 조건은 X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이게 Q 조건인데. 됐어? 책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P 조건이고 Q 조건인데 문제에서 요놈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다음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명제가,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지? 다음 문제가 참입니다. 라고 할 때 주어진 문제에서 스몰 a 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게 아니다. 맞지? 이건 2차 방정식인데 만약에 이게 늘이라면 만족하는 x가 포함되지 두 개.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다잖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할 텐데 이 주어진 본 명제가 참이니까 무슨 명제가 또 참이야? 그러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죠. 그러니까 참 거짓에서 대우 명제를 쓰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알지?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인지 알고 있는데 아니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명제가 참이고 그놈의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죠. 대우는 뭐라고? 자리 바꾸면 되겠지. x-2가 는 제로가 되는 거지. 부정해보시면. 그렇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4도 반드시 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문제는 완전 똑같은 거죠. 대우 명제니까. 밑에 명제도 참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명제를 말하잖아요. 이 가정이 x-2가 0이란 말은 x는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가 2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데요? x가 2일 때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니까 x 2 넣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20 넣으면 얼마 되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이 됩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a는 얼마야? 4가 되나?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답은 4입니다. 다시 어떻게 문제 끝나가면 요런 문제가 뭐냐 하면 본 명제를 이용하여 대우 명제랑 본 명제의 적절한 활용을 쉽게 말해서 P가 Q에 비하면 충분 조건이 안 맞는 내한테 수학적 정보가 이거는 3이라는 명제를 줬는 거고 진리 수학들 간의 포함 명제는 이거라고 줬는데 지금 주어진 문제 조건입니다. P 조건이고 책에서 이게 Q 조건 됐으니까 다음 요 명제가 참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맞지? 이게 참일 때 A가 물어봤는데 뭐뭐가 아니다 그랬죠. 뭐뭐가 아니다. 맞지? 그래서 부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우 명제를 줬는데 대우 명제는 각각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죠. 저거 받으면 다음 노란색 명제도 반드시 참이라는 뜻이고 노란색 명제가 무슨 말한다? x-가 0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참입니다. 항상 명제는 뭐뭐 한다면 하는 이 가정은 if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영은 if가 여기서 false 제한 반드시 요놈입니다. 그때 이건 참이 됩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참인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지. 맞지? x가 2다. 2 넣으면 됐나? 2 넣으면 됐나? 4. 됐죠?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나요? 7번 문제 됐습니다. 7번 문제였고 8번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을 할 때 다음 중 보는 문제인데 P는 Q이기 위한 P로 줄 거. P로 줄 거.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은 충분. 이렇게 주어진 조건은 라고 할 때 R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하고 포함관계는 뭔데? 알고 있는 정보는 일단 P는 Q에 대한 P로 줬다는 말은 P하고 Q하고의 주어진 명제가 P가 주어니까 P가 필요한 가사를 받는 거지. 이걸 얘기하고. 맞지? 그 말은 진리 집합들 간의 포함관계는 P, Q의 진리 집합이 다음으로 말하고 됐어. 마찬가지로 P하고 R하고의 명제가 충분 조건인데 P가 주어야 충분하니까 나눠주는 거지.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야.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뜻은 P하고 R하고의 라지 R하고의 포함관계가 다음 같이 포함된다는 뜻이지. 너가 이랬네? 왜 미안한데 다시 하사학 쪽으로 이끌어서 미안한데 됐어. 세 개를 동시에 포함하면 이런 문제를 Q는 P에 포함되고 맞나? P를 똑같이 누구한테? R한테 포함되고 있는 맞지? 그럼 내지 말고 싶으면 누군데? Q하고 R을 합니다. 맞지? Q가 P에 포함되고 P가 R에 포함되면 Q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R에 포함되는 게 맞잖아. 맞지? 근데 지금 각각 뭐하고 있어? 여집합하고 있네. 그럼 Q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포함관계가 뒤바뀌지. 맞지? Q의 여집합 쪽이 높으니까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됐어? 그게 내와는 포함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렇게 써주죠. A 합집합 B. 그다음에 A, B 차집합 A. 그럼 전체에 대해서 요 놈은 A 합집합 B가 합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합니다. 이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되잖아. 이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시 말하면 동치변형 똑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갔다 왔다 다 된단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문사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말씀드려요. 뭐가 뭐 북한이 핵을 발사하기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과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냥 다르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뭐가 있지? 집합에서 말하면 동치변형.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생긴 꼬라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맞지? 어쨌든 간에 요 놈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 말은 이 놈하고 똑같은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 됐어? 자, 집합의 연산법칙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집합의 연산법칙에서는 차집합입니다. 딱 보자마자 다 보이는 거지. 이거 봐봐. 잘 봐봐. 이게 뭐라고? 이 교집합을 했는데 자기가 신나. 기억나는 거지? 써먹는 거지. 교집합 때 자기가 신나. 교집합은 누가 나오겠지, 쌤이? 작은 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렇게 불러도 되고. 자, 집합 연산법칙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된다 그런 그리면 됩니다. 연산법칙 풀면 차집합은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등등에 없단 말이죠. 드모로만 법칙도 마찬가지고 차집합은 연산이 없어. 그러니까 차집합을 꽂히는 거지. 비차집합에는 뭐랑 같은가? 차집합을 교집합 꽂히고 뒤에 이렇게 꽂히는 건 똑같은 거지. 저를 꽂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꽂히고자 A 합집합 B라는 놈은 여집합이에요. 자, 또다시 이제 이 여집합을 하나씩 나눠줄 거야. 드모로가 법칙이지. 여집합을 하나씩 나눠주면 B 여집합이 될 것이고, A 여집합에다 여집합 나눠주면 A가 될 것이고, 가운데 게 B집합이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자변식이네. 됐어. 그 다음 다시 한번 정리해버리니까 A 합집합 B랑 교집합. 이제 무슨 법칙이지? 요 두 놈 또 자리를 뒤바뀌었는 거지. 무슨 법칙일까? 교환 법칙이겠네. 요렇게 또. 지금 요것들이 전부 다 A 합집합 B랑 같았겠고. 자, 지워질 때는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 물어봤지만 집합 문제입니다. 완벽한. 집합의 연산 법칙 문제죠. 자, 물어봤더니만 두 개 공통된 것들을 보이네. A 합, A 합. 분배 법칙이 역과적입니다. 따라서 A 합집합을 또 묶어냈더니만 요 놈은 B가 나왔고 그 집합에 B 여집합을 이렇게 봅니다. 그 놈이 지금 A 합집합 B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을 제외했는 거죠.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을 제외했는 거하고 공통된 건 당연히 없지. 이게 뭔데? 공집합. 맞지?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그냥 A식. 답은 다 나면 A는 같아요. 뭐랑? A 합집합 B. 맞지? 이게 생각했다시피 두 놈을 합집합했는데 자기 자신 나왔단 말이야. 합집합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큰 게 나오겠지. 맞지?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나오겠어. 이 놈하고 똑같은 동시변형인 건데라고 하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합집합이면 A가 맞아. A가 더 크지. 이게 내가 원한다. 맞지? B가 A에 포함된다. 그게 답인데 답 2번에 있죠. 그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집합의 동치변형 한 번만 딱 정리해보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딱 아무것도 3번 정리하는 거게 요지 A와 B가 B에 포함된다 라는 요놈 가지고 있어요. 요놈의 동치변형 또는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뭐가 있지? A와 B의 교집합을 하게 되면 교집합은 누가 나오겠어? 쌤이? 작은 거 A가 더 작은 거 나오겠어. 똑같은 말이야. 맞지? A 합집합 B 합집합은 쌤이 큰 게 나오겠습니까? B가 더 크네. 이렇게.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차집합은 공집합 뒤에 게 더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여집합하면 포함과 뒤바뀐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동시변형이고 정의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 요놈이 또다시 바뀌었어. A 차집합 B라는 놈은 A 교집합의 B 여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공집합. 이렇게도 바뀌겠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요는 각각에다가 4등급이면 좀 다 이렇게 여집합을 걸. 요 놈은 그 뭐랑 못치게 해서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가 될 것이고, 요 놈은 뭐가 되지? 여집합에, 공집합, 여집합은 전집합이죠. 근데 지금 적어졌던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공식이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변해가는 과정까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다. 이런 거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진행되어가는 과정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사실 이 문제는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일부러 맞지만 필요 충분 조건에서 뭐라겠지? 완전히 똑같다는 거잖아. 똑같은 말. 알겠지? 그렇게 리딩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겠습니다. 그게 국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10번 문제 불러볼게요. 자, 10번은 주어진 문제 보니까 3단원 우리가 해보자. 일단 PQ와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에요. 말하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누가 좋은데? P가 좋아. 맞지? 충분하니까 하사를 줬겠지. 요 명제가 지금 참이라는 뜻이야. P는 T면 Q이다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낙Q는 낙R이기 위한 필요조건. 낙Q는 낙R이기 위한 필요조건. 그러니까 이게 주어니까 여기 하사를 한단 말이지. 요 명제가 지금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하사 2개짜리는 참임 명제를 얘기합니다. 됐어? 라고 할 때 주어진 문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요 문제는 완벽한 3단원법 문제입니다. 3단원법 문제인데 그놈을 지금 필요 충분 조건하고 같이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다시 적어볼까?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라고? P이면 Q이다. 하사 판결할게요. 지금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반드시 참이라는 내가 알 수 있어. 이게 참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나라면 낙Q라는 명제도 지금 반드시 참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지. 지금까지. 됐어? 그럼 이 명제들이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놈의 대우 명제가 반드시 참이잖아. 낙Q이면 낙P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놈의 대우 명제인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반드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내가 적어준 것은 다 반드시 참이야. 4개 다 참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법 쓸 건데, 요 놈 보니까 P면 Q이다. 이거, 요 놈은 Q이면 R이다인데, 이 Q가 지금 가운데서 뭐, 다리를 놔주고 있는. 맞지? 그럼 P면 R이다는 명제도 반드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누가 참이라고? P면 R이다는 명제도 또 반드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게 참이면, 또 그놈의 대응 명제인 반드시, 나다리면 나P도 또 반드시 참이라는 거야. 이렇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결성해보자. 그 다음에 또, 요놈 같은 경우는 여기 되어 있네. 나다리면 낙Q다. 낙Q면 낙P다. 낙Q에서 끝났는데 낙Q 시작했으니까 나다리면 낙P다고 참 되겠네. 근데 여기 있네. 그거만 적을 필요 없는 거야. 다시 해봐. 나다리면 낙Q다가 참인데 요 낙Q다, 낙Q면 낙P가 있잖아. 요 놈이 또 다리를 놔주고 있죠. 따라서 나다리면 낙P가 참인데 내가 적어놨네. 다시 적을 필요 없죠. 됐지? 그 다음에 요놈은 어디서 끝나지? 낙P에서 끝나는데 지금 낙P에서 끝나면 낙P에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잖아. 낙P 시작하는 거 좋아. 요거 없고. 요놈은 어디서 끝나지? R에서 끝났으면 R로 시작하는 게 없죠. R로 시작하는 거 없죠? 없잖아. 끝났는데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이것들이 항상 참입니다. 예측을 하면. 이해됐어? 이것들은 항상 없지 지금? 더 이상 없잖아. 없습니다. 이것들이 항상 참 없죠. 없죠. 이것들이 항상 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기억 1번 P면 R이다. P면 R이라는 문제가 여기 이 문제가 완전히 참인 문제가 맞죠. P면 R. 1번에 있고 2번에 Q이면 R이다. 여기 이 문제가 완전히 참이니까 2번도 있지. 3번에 낙P면 나달이다. 낙P면 나달은 안 보이네 일단. 맞지?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일단 4번에 낙Q면 낙P다. 낙Q면 낙P다. 낙Q면 낙P다. 이거 반드시 참입니다. 맞지? 그 다음 5번에 나다리면 낙P다. 나다리면 낙P다. 이것도 반드시 참는 게 맞지? 맞지?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은 몇 번이라고? 3번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란 경우에서 요 면적 항상 참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낙Q는 나를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은 이 정보를 줬는 거고, 그 말은 이 면제가 항상 참이라는 거지. 맞지? 이 두 면제가 항상 참이니까 그놈들의 각각의 대우 면제도 반드시 참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다면 4개 가지고 만약하면 3단 논법을 이용하고 그러지. 맞지? 이게 참이면 또 그놈의 바로 밑에 항상 적어. 두 대우 면제는 또 무조건 참. 적어주면서 반복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 문제는 이렇게 있죠. 어렵지 않다만은 아까 다 해버렸네. 11번 문제는 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인데 Q이면 주어진 문제 보니까 Q이면 뭐라 했습니까? 낙P가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 이 명제가 참이라면 그놈의 진리집합들 입장에서는 Q하고 P 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맞지? 이게 참이라는 뜻이지. 라고 할 때 다음 주 모르면서 똑같이 또 나오네. 요놈의 동치변형 나오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표현 나오는 거야. 한번 더 적어볼까? Q랑 P 여집합이랑 맞지? 두 개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교집합은 짝이 나옵니다. 조금 안 해보자. 맞지? 그 다음에 Q랑 P 여집합을 두 개 합집합을 하게 돼요. 합집합은 누가 나온다고? 큰 게 나옵니다. P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은 되게 큰 걸 했어요. 되게 크니까 P 여집합. 그러면 뭐야? 그러면 공집합이 나오죠. 각각의 여집합하면 Q 여집합이 되죠. 여집합하면 P가 되죠. 이게 지금 맞지? 이것도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거고. 책에서 바로 답을 찾으면 되겠네. 똑같은 거 어디 답이 있으니까 몇 번이죠? 1번에 P 교집합 Q는 P다. 근데 그건 안 보이네. 안 보이네. 한 번씩 꼭 까여서. 이것도 모르고 쓰지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죠. 맞지? Q, 차집합, P. 보이나? 이게 뭐라고? Q.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물론 다른 것도 변형하고 다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다 나옵니다. 이게 뭔지 사실. 요놈 Q. 맞지? 교집합, 찾고치면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그냥 바로 P가 나와서. 맞지? 이게 뭐야 된다고? 공집합. 지금 답지에 답을 몇 번이냐 하면 2번에 있는 P, Q의 교집합은 공집합 답이 2번입니다. 나는 이거 변형하기 전에, 요놈 변형하기 전에 바로 요놈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고. 생각해봐. Q에서 P를 뺐는데 그냥 Q래. 그럼 P는 Q를 건들지도 못했다는 뜻이지. 아, 그림 그려보면 Q 집합하고 P 집합하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다. 뚝뚝 떨어져 있다. 맞지? 바로 P와 Q의 공통된 게 없음에 대해서 나눈다는 말이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11번 문제고. 자, 12번 문제는 자, 절대 부등식 문제 중에서 보니까 지금 산수계와 평균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왔죠. 그게 핵심이 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까? 자, 12번은 당연히 X 양수, Y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수 조건. X 양수, Y 양수. 일때 우리가 만든 건 X 플러스 Y 곱하기. 그 다음에 X분의 8 더하기 Y분의 2.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X 양수, Y 양수가 있고 지금 최소값 물어봤는데 산수계와 평균을 쓰고 싶으면 합의 최소값이고 곱의 최대값인데 곱해라는 형태니까 전체를 네모, 전체를 세모로 보고 산수계를 쓸 수는 없으니까 항상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이렇게 다 정리해주려면 요놈 곱하면 8 되겠지. 8 더하기 요놈 곱하면 Y분의 2X가 되겠지. 더하기 요놈 곱하면 X분의 8Y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놈 곱하면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요놈의 최소값하고 똑같은 거지. 맞지? 다시 한번 적어보니까 Y분의 X, 2X가 2X 더하기 X분의 8Y 더하기 8 더하기 2는 10으로 결정됐으니까 요놈의 최소값이 이렇게 물어가는 거지.
보여준대서는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그제서야 산수계를 쓰는 거지. 요놈 전체를 물어보고 네 물어보고 요놈 전체를 세 물어보고 맞지? 전체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네모 더하기 세모가 최소가 되는 것이고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합이니까 합의 최소값은 산수계와 평균에서 2배의 6두에 2개 곱했는 거잖아. 맞지? 2개 곱했더니만 x는 약분될 것이고 y는 약분될 것이고 2, 8에 16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요놈 얼마 되지? 8이 되겠다. 맞지? 자, 요놈 전체 2개 네모 더하기 세모가 최소값은 8이고 그놈 더하기 10이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야? 18. 이렇게 답적으로는 최소값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산수계와 평균 문제의 대표되는 최소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12번 문제입니다. 명제, 이 가게 안에 모든 상품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가 거짓. 이 가게 안에 모든 상품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명제가 거짓이야. 거짓. 그럼 무슨 말이지? 이게 거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 가게 안은 모든 상품을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거짓이란 말은 할인 안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 말로만. 맞지? 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를 고르라 했잖아. 기억. 이 가게 안에 모든 상품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지. 맞지? 그 말은 아니잖아. 거짓이란 말은. 이게 거짓이란 말은 이 가게는 모든 상품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리얼. 1번 틀린, 기억은 똑같은 말 아니고, 리얼. 이 가게는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 이게 정확한 말. 리얼 맞고. 이것은 이 가게 안에 모든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잖아. 우리나라 말 알겠어? 리얼 이것이 다릅니다. 됐나? 그래서 말해보도록 해. 13번 벌써 14번. 자, 14번은 좀 모를 수 있겠다. 3명의 친구 ABC가 다음과 같은 보충 수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참인 명제를 듣죠.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B도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 맞지?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C가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네. 다음 중 참인 개념도 해보자.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면 그렇다면 A가 신청한다면 그 다음에 B도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 B도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 라는 이게 지금 참이래. 이게 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 not A. 됐죠? 이해하시겠지? 그렇다면 뭐라 했습니까? C가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 맞지? C가 보충 수업, C는 신청한다. 이것도 지금 참이래. 라고 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의 것을 겠잖아. 한번 일단 해보자. 이거 두 개가 지금 완전 참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상단문구랑 똑같은 거지. 이게 참이야. A가 B다라고 하자. A면 B다가 참이고 그 말은 A 신청, B 신청 이 말이다. 그렇다면 not B이면 not A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우 명제. 자, 이 명제가 참인 거야. not A C가 참이면 대우 명제. not C면 A도 참이 되겠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나눠주는 게 있나 봤더니만 여기 있네. A에서 끝났는데만 A에서 시작하자. 맞지? 하면 not C면 A가 다리 나눠주고 not C면 B다라는 명제도 참이 되겠다. 그러면 그놈이 또 대우 명제거든. not B면 C다라는 명제도 또 참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또다시 다리 나눠주는 게 있나 봤더니만 뭐 잘 안 보이네. 대충 여기 가서 한번 풀어보면 되고 싶은데 자, 더 이상 안 보이는 거.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다음 중 반드시 참여를 선택했는데 기억 한번 볼까? 기억 1번은 뭐라고 볼게요.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A이면 이 말이지. A이면 C가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not C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인이 몰라. 반드시 참인이 몰라. 자, 내가 추측한 것 중에 여기 있나? 안 보이네. 맞지?
초등학생 이게 반드시 참이죠. 이게 없잖아. 1번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고 2번 보니까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대 이면이라 되는지 나대 이면 B도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 납비다 라는 명제는 보니까 안 보이네. 없죠? 이것도 반드시 참이 아닙니다. 3번은 B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B이면 그러면 저 문제에서 보니까 C도 수업을 신청한다. B면 C다 문제 또 없네 보니까 없잖아. 맞지? 4번 보니까 4번 봐서 4번은 B가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비이면 그렇다면 C가 수업 이게 참이 또 있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알겠어? 5번 한번 찾아볼까? 5번은 뭐라고? 5번은 C가 신청하면 C이면 되지. 그 다음에 B는 수업을 납비다. C면 납비 없어. 찾아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담원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답은 4번 답을 채택하면 되겠고. 됐지? 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명제로 표현한 다음에 상담원법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참글짓을 구분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4번 문제. 줄게.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같이 반지름이 6인 반원이 되어 있다. 반지름이 6이랍니다. 그럼 반원에 지금 직사각형이 보다시피 내접하고 있대요. 이렇게. 나갈 때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야. 직사각형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되는데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넓이가 주어진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 길이는 얼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원이 나왔어. 원이 나오면 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을 표현할 때 6인데 이 6이라는 건 이렇게 반지름 끌리면 마음고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죠? 이게 당연히 얼마야? 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넘겨봤으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세로가 필요합니다. 요런 길이가 뭔지 몰라서 쌤이 x가 설정하죠. 됐어? x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여기서 가기 길이로 할까? 딱 반쯤 작았을 때 여기 파란색 이 파란색 길이를 내가 y라고 했어. 왜 됐어? 왜 됐습니까? 됐지?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는 뭐가 둘레의 길이야? 둘레의 길이는 뭐가 둘레의 길이지? x가 몇 개 있지? 2개가 있지. 맞지? 2x 더하기 y가 몇 개 있지? y가 4개 있는 거 보이니? 4y 이게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됐어.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일 때입니다.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에요. 직사각형 넓이는 뭔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맞지? 가로가 얼마인데? 2y지. 세로가 얼마인데? x. 그러니까 2xy 맞지? 이것이 뭐가 될 때? 최대일 때. 맞지? 자, 그럼 2xy가 최대일 때 얼마인지 찾아보자. 2xy 최대값을 얼마인지 찾아봐야 된다. 자, 강민씨 학교에서 보이는데 뭐 보이니? 내가 이걸 왜 꺼낸지 보이지?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따라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뭐가 성립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나? 그 놈이 지금 3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똑같겠습니까? 자, 그러면 xy가 최대일 때 최대값이 얼마인지 찾아봤을 때 2xy가 최대일 때라고 했는데 2xy가 최대란 말은 xy가 최대일 때랑 똑같은 말이잖아. xy의 최대일 때 그냥 2를 곱하면 2xy가 최대일 때가 되지. 맞지? xy 곱의 최대가 물어봤습니다. 산수계약 환경 문제지. 그 다음 x랑 y는 기니까 무조건 양수라는 적이 포함되어 있고 산수계약 환경에서 뭘 내보라 하겠나? 자, 이게 네모다. 이게 네모면 이게 세모가 되는 거지.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크거나 같죠? 2배의 루트에 네모 곱하기 세모. 네모 곱하기 세모하면 x제곱 y제곱을 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6에 지금 36이 되죠. 다시 말하면 36이 그놈은 이렇게 되죠. 2, 이게 뭐 나와? xy도 나오네. 2xy 다 이렇게 나오네. 됐어. 자, 계속합니다. 즉, 요 놈이 최대일 때, 그러니까 2xy 최대값을, 넓이의 최대값을 얼마인지 물어봐요. 다음 주어진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인데 물어보면 얼마야? 답은 2xy는 3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얼마지? 36이 답이야. 따라왔나? 다시. 주어진 문제가 만약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인가라고 하면 넓이는 2xy죠. 맞지? 2xy. 금방은 36. 넓이는 최대값 36이야. 끝인데 물어봤는 건 최대 1대 최대가 될 때 그때의 주어진 값이 뭔데? 이런 거 같거든. 새로 같거든. 이 주어진 최대일 때라는 말은 이 2xy 넓이가 36이 될 때 이 말이야. 이 넓이 성립할 때는 산수기하편에서 넓이 성립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여기 정리해줬죠.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2배의 루트에 네모 세모랑 이게 성립할 수 있고 이 너니 성립할 때는 언제라 됐어? 네모랑 세모랑 같을 때라 됐어. 그렇게 풀면 쉽다. 물론 이 xy가 잘 봐. 이 xy가 넓인데 그게 언제야? 36이 될 때 이렇게 하면 xy 값이 얼마인지 알잖아. xy 값은 얼마인데? 18일. 맞지? xy 값이 18이고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얘기하면 xy 값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최대일 때, 즉 네모랑 세모랑 같을 때 끝났잖아. 네모랑 세모랑 같을 때란 말은 뭐랑 같단 말이야? x제곱이랑 뭐랑 같을 때? y제곱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지? 그만 그것이 쉽다. 됐나?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을 때고 xy는 둘 다 뭔데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같아? x랑 y랑 같다는 말이네. 됐나? 그럼 다 나왔습니다. 잘 봐. x랑 y랑 같다는 뜻이고 하면 요 놈은 xy 값이 18인데 맞지? 그럼 x, y랑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x는 얼마나? xy랑 같은 건 결국 무슨 말이지만 x제곱이 18이다 이 말과 똑같아. 맞지? 그럼 x는 얼마? x는 3분의 2가 되겠다. 양수니까. 됐어? 주어진 문제에서 둘레 이기면 2x 여기다 2 곱하면 6분의 2가 되겠죠. 좀 어렵다 문제가 당연히 더하기 4y는 y 또한 x랑 똑같겠잖아. 여기다 4 곱하면 4, 3, 12가 되나? 12루트 2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요놈이 내원한 답은 이게 연산하니까 18이 되나? 18루트 2 여기 내원한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문제 답 2번에 있네. 그냥 넓이의 최대가 물어보면 36 끝났고 마치 최대가 될 때라는 말은 넓이 성립할 때 이 넓이 성립할 때는 네모 세모가 같을 때 xy는 지금 길이가 양수니까 xy 같을 때 그래서 xy 집으면 요게 36 될 때 xy 값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x 값과 y 값을 구할 수 있겠네. 내가 원하는 둘레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산수기하 평균의 활용 문제가 되겠네. 그게 15번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자, 16번 문제는 세 학생,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세 학생 ABC가 빨강, 노랑, 파랑이 서로 다른 색의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는데 다음에 세 학생 중에 한 명만 옳은 말, 참을 말하고 나머지 ABC 두 명은 거짓말을 하는데 한 명만 참을 말한다고 할 때라면 한 명만 참이고 나머지 두 명은 거짓이라고 하죠. 맞지? 라고 할 때 ABC 세 학생이 쓰고 있는 모자의 색깔을 다 말해보라 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면 표를 그려 표 그리면 그나마 좀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표를 그린다고. A, B, C 세 명 중에 한 명만 올바른 말을 하겠어요. A, B, C 세 명 중에 올바른 말 하는 사람 한 명만. 그 다음에 지금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모자는 색깔이 빨강색, 노랑,
그 다음에 파랑. 서로 다른 색깔을 찾는다. 서로 다른 색깔의 모자를 쓰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 만든다.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A, B, C 세 명 중에 올바른 말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했거든. 하면 여러분 일단 생각하기를 A가 올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말 잘 들어봐. A가 뭐 했나 보자. A 뭐 했노?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강이다. 응? 그럼 A는 뭐 썼단 말이야? A가 뭐 썼다고? 빨강 썼대. A가 하는 말이 맞나? 확인해보자. 됐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강이 아니다. 그잖아. 맞나? B는 참말했나? 거짓말했나? 거짓말. 다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세 명 중에 한 명이 옳은 말 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옳은 말 하는지 모르자. 내가 A가 옳은 말 했다 친다. A가 똑바른 말 했단 말이야. 그럼 A는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간, A는 지가 빨간 썼단 말이야. 맞지? 이게 참말이야. 이게 참이라면 B가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면 B가 뭐겠지?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강이 아니다. 맞지? 그럼 그 말은 B는 지가 빨강 썼단 말이잖아. 거짓말 했다면. 그러고 봤더니만 둘 다 빨강 썼네? 말이 안 되지. 다 소금 다른 색깔 썼다. A는 거짓말 했다. 거짓말. A는 거짓말 하고 있었단 말이야. A는 절대로 빨강을 쓰면 안 되는 거지. 하면 두 번째는 잘 들어. B가 참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해보자. B가 뭘 했지?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강이 아닌데. 그러면 B가 참말을 했다면 이만 빨강 안 쓰는 거야. 맞지? 그럼 B는 뭐 쓰는? B는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맞지? B는 이거 쓰면 안 돼. 맞지? 맞나? A는 거짓말했네. A 뭘 했지? A는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강이야. A 거짓말했을 거 아니야. 그럼 A도 절대 이거 쓰면 안 돼. 거짓말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 뭐 했는지 모르고. C도 거짓말했을 거 아니야? C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노랑이 아니다. C는 노랑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 됐어. 자 좋아. 그럼 해보자.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X고 이게 X는 못 해야 돼. 이게 동그란데 하나씩 다 써먹고. 이래 쓰면 잘못됐죠. 제 말 알겠네. 많이 잘 봐. 인마도 빨강 안 쓰고 인마도 빨강 안 쓰면 인마는 빨강 써야지. 세 명 중에 한 명은 다 다른 색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잖아. 또 잘못됐는 거지. B도 거짓말 했는 거야. 이렇게 찾아가야 돼. 안 그러면 모르겠다. B도 거짓말 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B도 거짓말? 그럼 올바른 말하는 사람 누구야? C밖에 없을 수밖에 없지. 확인해보자. C가 참말했대. C가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노랑이 아니다. C가 하는 말이 참말이야. C는 노란색을 칠하지 않아. 뭐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A하고 B는 다 거짓말 했는 거잖아. A 뭐겠지?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강이다. A는 절대 빨강 쓰면 안 된다. 거짓말 했으니까. B도 거짓말 했잖아.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강이야. 인간 빨강 썼다. 끝났네. 시작합니다. 그럼 인마가 작은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야 돼. 됐지? 그럼 인마는 뭐가 되지? B는 동그라미 나와서 이게 뭐야? X, X가 될 수밖에 없지. 다 나왔나? 인마는 뭐 될 수밖에 없어? 동그라미 될 수밖에 없죠. 됐나? 이게 뭐 될 수밖에 없지? 동그라미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뭐 될 수밖에 없지? 딱 맞아 떨어져라. 어려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럼 이제 A는 무슨 색깔? A는 결국 누구야? A는 노란 색깔. 맞지? B는 빨간 색깔. C는 파란 색깔. 이렇게 다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다른 풀이는 많이 복잡해진다. 쌤좀 표를 그려가지고 그렇게 누가 올바른 말을 했는지를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단은 마무리 끝났고 수업 수능 문제 두 문제 있는데 그 두 문제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번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은 각각 로아제 PQR을 할 때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로아제 P라는 집합은 X를 원수로 가지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끊어갖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다음 범위 또는 그 다음에 X는 5보다 끊어갖고 여기 지금 P 집합입니다. Q 집합은 Q라는 집합은 X를 원수로 가지는데 X는 A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게 Q 집합. 그 다음에 R이라는 집합은 R 집합은 X를 원소로 했을 때 X는 B보다 크다. 라고 할 때 시작합니다. Q는 P 위한 P를 줄 거야. Q랑 P랑 포함 관계가 좀 보자. Q는 P이기 위한 P를 줄 거야. 이게 Q는 P이기 위한 P를 줄 거야. 화살을 받아야 돼. P가 Q가. 됐어.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R하고 P하고 알겠지? R은 P이기 위한 충분조건. R이 충분하다. 나눠주고 있으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그래야 될 때 20앱이 최대치 20가지 포함관계니까 주어진 문제별 수직성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라는 놈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거 두 개 동시에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R은 어디에? P에 포함돼요. P는 또다시 요래는 포함돼요. 다시 그림을 그릴 것이야. 자, 일단 P라는 집합 보니까 P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됐어. 그 다음에 또 뭐야? 5보다는 또 크거나 요 흰색이 지금 뭐야? P18이야. 자, 먼저 이거 붙여보세요. Q부터 Q라는 놈은 A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근데 Q가 P하고 Q하고 포함되어 Q가 이걸 다 덮어 써야 돼. 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단 말은 올라서 오른쪽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말하는 Q가 될 수가 있어. 됐어? 그 다음에 Q는 A니까 A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그림 그린 거지. 그 다음에 R이라는 놈이 뭔데? R은 뭐보다 크다니까 올라온다는 오른쪽 갈 건데. 올라온다는 오른쪽 갈 건데 R이라는 놈은 P에 포함돼. P 흰색이 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만 이게 P가 돼야지. 이게 뭐야? R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P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지금 P가 돼. 요놈은 빵뽕입니다. 맞지? 이렇게 되는 상태. 라고 할 때 AB의 최대 세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A라는 놈은 마이너스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잡아야 되고 같아져도 돼. 둘 다 새까마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의 최대값은 제일 크봤자 마이너스 1밖에 안 됩니다.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됐고 B라는 놈은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맞지? 그거 잡아. 맞나? 같은데? 같아도 되지. 같아도 되는 거지. 하나는 새까맣고 하나는 빵꾸뽕이지만 그렇지만 같아도 상관없어. 이게 점점 왼쪽 가서 5자리 간다 하더라도 흰색이 파란색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됐죠? B는 제일 작은 것이 어디까지? 5까지 갈 수 있습니다. 됐어? 따라서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 그래서 그러한 스몰 AB 값을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업실 문제 첫 번째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쉽게. 자, 다음 문제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합니다. 두 유리수 A에 대해서. 두 유리수. A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루트 2. 이게 0이면 0이면 A랑 B랑 둘 다 0이 된다. 라는 이 문제. 이 명제가 참입니다. 참 맞습니다. 참 맞는데 이게 참인 것을 주어진 문제에서 기루법을 이용하여 한번 나타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루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지.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도달했을 때 이걸 부정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부정했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어진 문제의 기루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자. 그놈의 부정, 이거 맞지? A도 0이고 B도 0이다 했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if 그래서 만약에 B가 정도가 B가 는제로가 아니라면 이렇게 내가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다시 기류법 어떻게 한다고?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지고 놀 건데 가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면 됩니다. 알겠어? 기류법을 하고 B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B가 0이 아니라면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라고 합니다. 됐어? B가 0이 아니랬다. 됐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B가 0이 아니라 B가 0이 아니면 양변을 뭐 할 수 있냐? B가 0이 아니면 양변을 B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맞지? B로 나누면 뭐면 되지? A분의 B 더하기 루트 2는 뭐하든 0이다는 게 나타나겠지. 나누. 맞지? 그 다음 잘 봐봐. A분의 B는 그것이고 되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맞지? A는 S합수 말이야. 유리수야. 그럼 유리수. 유리수는 뭘 유리수야? 분수꼴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그럼 유리수 나누면 뭐가 되지? 이거 유리수죠, 유리수. 이건 뭐지? 무리수죠. 같아질 수가 없잖아. 왜 이런 일이 왜 그렇지? 내가 결론을 부정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잘못됐잖아. 이거는 무리수고. 맞지? 이건 뭔데? 유리수끼리 나눠서 유리수고.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데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내가 결론을 B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했던 거야. 그렇지? B는 반드시 뭔데? 따라서 B는 반드시 뭐가 되고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말이에요. 이제는 if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만약 A도 0이 아니었다고 치죠. 맞지? A가 0이 아니었다 치죠. 됐어? 그럼 A가 0이 아니면 마찬가지지. 저기 지금 양변에다가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A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지? 1 더하기 A분의 B 루트 2 이렇게 되지. 됐어? 그 놈은 0이라는 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냐? A분의 B 루트 2는 물어보시면 여기는 와서 마이너스 1 되겠죠. 똑같아요. 됐어? 그럼 루트 2는 뭐가 되지? 루트 2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맞나? 여전히 똑같이. 이게 뭔데? 유리수. 그럼 유리수 하자. 맞지? 유리수 하자. 맞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리수 하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A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스몰 A는 둘 다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쉽게 한번 B가 0인 거 알아냈을까? B가 0이면 B자리 0은 거잖아. A 무조건 그래. 0이 되면 더 쉽네. 맞지? 그 A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 말할 수 없다. 다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B가, 이렇게 하면, 이래 되나? B는 0, 이래 해도 됩니까? B가 0이 아니라는 걸 알아. B가 0이잖아. B가 0이 이렇게 표현 못하네. B가 0이 됐어. 이렇게 표현 못하잖아. 이래 푸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래 푸는 게 아니고, B가 0이니까, 분모에 나눌 수가 없으니까, B가 0을 알아내 버렸기 때문에, B가 0이면, A는 자동적으로 0이 맞네. 맞지? 그래서 A는 0이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기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은 서술형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